한국 기술이라고 특별할 것 없어. 런던 금융가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사 오사와 미도리가 뉴욕 컨퍼런스에서 내뱉은 이 오만한 한마디가 결국 자신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안 토큰 사업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실패로 망했던 쓰라린 기억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한국을 무시했던 37세. 일본계 엘리트는 삼성의 세계 최초 하드웨어 양자내 성암호 기술을 직접 목격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 암호화가 13분 만에 뚫리는데 한국 기술은 17배나 빠른 성능으로 며칠이 지나도 뚫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국 빅테크에 조작된 데이터가 MIT에서 완전히 폭로되자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진짜 혁신을 가로막을 뻔했을까요? 그리고 과학의 진실 앞에 무릎 꿇은 그녀가 어떻게 한국 기술의 파트너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편견이 가져온 뼈아픈 깨달음과 진실로 찾은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사와 미도리입니다. 런던의 한 금융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뉴욕 출장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죠. 현재 RSA 암호화는 양자 컴퓨터에 13분 만에 뚫립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 역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13분이라니 우리가 믿고 있던 보안 체계가 찻값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각국이 양자내 성암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선두권이고요. 발표자가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또 어디 있나? 언제나 그렇듯 뒤처져 있겠지.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미도리, 한국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요? 몇 년 전 PQC 국책과제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었거든요. 기술력이 부족했죠. 사실 그때 일이 아직도 아팠어요. 아버지께서 보안 토큰 사업을 하셨는데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하셨거든요.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따라하기만 급급해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죠. 제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13분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도리 씨, 오랜만이네요. 돌아보니 MIT에서 만났던 왕 교수였어요. 중국계 미국인 학자죠. 교수님, 어떻게 여기서? 저도 이 분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도리 씨, 한국 기술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왕 교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한 회의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13분이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보안 체계가 무너질 텐데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모든 편견이 흔들리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삼성전자, 세계 최초 하드웨어, 기반 양자내 성암호 칩 개발 성공.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이라고요? 한국이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독립형 하드웨어 칩이라는 것. 기존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17배 빠르다는 것. 니스트 표준을 완벽히 준수한다는 것. 퍼프 기술을 활용해 칩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생성한다.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제게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국 최초라는 표현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정말 최초일까요? 과장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섞여 있었죠.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년 만에 보는 한국의 풍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삼성 디지털시티로 가주세요. 기사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삼성에서 일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허점을 찾아서 이 모든 게 과장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정말 17배나 빠르다면? 그렇다면 이 분야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요? 삼성 디지털시티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삼성 디지털시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오사와 씨시죠? 저는 이준호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있었거든요. 연구원인데 손에 굳은 살이 있으시네요? 이준호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험 장비를 직접 만들고 조립하거든요. 이론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상했어요. 평소 알던 한국 기업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진중하고 집중된 느낌이랄까요. 여기가 PQC 전용 연구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실이 보였어요. 각종 측정 장비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커다란 금고가 있더라고요. 저 금고는 뭐죠? 칩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외부로 반출되면 안 되거든요. 이준호 연구원이 금고를 열어 보였어요. 안에는 작은 칩들이 특수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S3S2A 칩이에요. 하드웨어 기반 양자내 성화모 칩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칩이었어요.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이 작은 것이 정말 17배 빠를까요? 보아하는 금고와 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금고라도 열쇠가 약하면 소용없죠. 기존 암호화는 소프트웨어 열쇠예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하드웨어 자체가 금고이자 열쇠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어딘가 과장이 있는 건 아닐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이준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철저히 검증해보겠다고. 만약 허점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연구실 한쪽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각각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새워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불안해서. 이준호 연구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요. 내일 실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RSA 암호화와 직접 비교해서 말이죠. 시연이라고요? 정말 17배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과장일까?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음 날 오전, 다시 삼성 연구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큰 실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늘 RSA 2048비트와 우리 S3S2A 칩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준호 연구원이 두 대의 컴퓨터를 가리켰어요. 하나는 기존 RSA 암호화가 적용된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S3S2A, SEA 칩이 장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어요. 모니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시작합니다. RSA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암호가 해독되어가는 과정이었죠. 1분, 2분, 5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RSA 암호화 해독 완료. 소요 시간 8분 37초. 정말이었어요. 뉴욕에서 들었던 13분보다도 빨랐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제 S3S2A 칩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공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계속 변하긴 했지만 뭔가 다른 패턴이었어요. 10분, 20분,
30분. 아직도 해독이 안 되네요? 제 물음에 이준호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퍼프 기술의 힘입니다. 칩마다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공격으로는 뚫을 수 없어요. 1시간이 지나도 해독되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며칠씩 걸려도 해독하기 어려워요. 이론상으로는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이었어요. 정말 17배가 아니라 17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IBM 클라우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준호 연구원이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IBM 클라우드 서버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똑같았어요. RSA는 10분 내에 뚫렸고 S3SEA는 S3S2A는 며칠이 지나도 안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이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몇 번이고 재검증했죠. 카운트다운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S3S2A 칩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한국 기술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시연을 본 후 며칠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빅테크 기업 리웨이, 양잔의 성화무 칩 대량 생산 계획 발표. 리웨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죠. 뉴스를 자세히 보니 가격 경쟁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삼성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또 다른 뉴스도 나왔어요. 베트남 정부, 국가 금융 시스템에 적용할 양잔의 성화무 기술 선정을 위한 실전 테스트 실시.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격과 공급 능력도 중요한 경쟁 요소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대요. 삼성의 S3S2A와 리웨이의 칩, 그리고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실전 테스트 결과 한국 삼성의 기술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후 나온 결과였어요. 베트남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킹 시도 1만 회 중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실전에서 검증받은 기술이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리웨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공정하지 않았다. 우리 기술도 충분히 안전하다. 그러면서 더욱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웠어요. 삼성 대비 40%까지 할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준호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도리 씨, 베트남 테스트 현장에 직접 가보시겠어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제가 왜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해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 실전에서는 어떨까? 베트남 하노이의 정부 건물에서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여러 나라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각 기업의 기술을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의 선언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한 테스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삼성의 S3S2A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웨이의 기술은 몇 차례 뚫렸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은 삼성의 기술을 채택하겠습니다. 공식 선언이 나왔을 때 제 마음이 묘하게 뿌듯했어요. 왜 한국 기술을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베트남 테스트가 끝나고 몇 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도에서 대규모 기술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서밋,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보안 기술 행사라고 했어요. 삼성도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발걸음은 또 인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회사에서는 의아해했죠. 미도리, 요즘 아시아만 다니네? 델리의 컨벤션 센터는 정말 컸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놨습니다. 삼성 부스도 있었고 리웨이 부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리웨이 부스가 훨씬 컸어요.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대규모 시연 무대까지 차려놨습니다. 우리는 가격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리웨이 임원의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칩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인도 현지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인도 관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삼성 부스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기술 중심의 전시였죠. S3S2A 칩의 성능을 보여주는 데모가 있었지만 화려함은 부족했습니다. 걱정되네요. 이준호 연구원이 중얼거렸어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무대에서 특별한 시연이 시작됐어요. IBM에서 나온 전문가가 라이브 해킹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각 기업의 기술을 해킹해 보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라이브 테스트였거든요. 첫 번째로 리웨이 기술이 올라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5분 후 해킹 성공 메시지가 떴어요. 두 번째는 미국 기업 기술이었어요. 역시 20분 정도 후에 뚫렸습니다. 마지막이 삼성의 S3S2A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도 뚫리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해킹되지 않았네요. 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리웨이 측에서 반박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봐야 합니다. 우리 기술도 충분히 안전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기존 가격에서 50% 더 할인하겠습니다. 순간 홀이 술렁거렸어요. 반값에 제공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술은 삼성이 우수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리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생태계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현지 투자까지 약속했어요. 과연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술은 삼성이 앞서지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리웨이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도리 씨, MIT에서 긴급 세미나가 있어요.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준호 연구원의 전화였어요. MIT에서 양자내 성암호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해서 MIT 캠퍼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뉴욕에서 만났던 왕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미도리 씨, 오셨네요. 교수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거든요.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먼저 여러 기업들의 기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도 발표했고 리웨이도 발표했어요. 리웨이의 발표는 역시 화려했어요. 성능 비교 그래프도 내보이고 비용 효율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삼성 대비 95%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50% 저렴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왕 교수가 일어섰어요. 발표 중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왕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리웨이에서 제시한 성능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6개월간 리웨이의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조작이 발견됐어요. 홀이 술렁거렸어요. 조작이라고요? 첫째, 테스트 조건을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격 강도를 낮춰서 측정한 거예요.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리웨이가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확연했어요. 둘째, 실패한 테스트 결과는 보고서에서 제외했습니다. 성공한 것만 골라서 평균을 낸 거죠. 리웨이 측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왕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온도 조작입니다. 칩은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해야 하는데 리웨이는 최적 환경에서만 측정했어요. 화면에 온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1만 볼트의 고전압까지 다양한 조건에서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삼성의 S3S2A는 모든 극한 조건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 칩은 극한 상황에서 50% 이상 성능이 떨어졌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리웨이의 발표 자료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 기업을 비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양자내 성화모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술입니다. 조작된 데이터로 시장을 어지럽혀서는 안 돼요. 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만 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리웨이 측 대표가 일어섰어요. 이는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우리 기술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정직한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삼성의 S3S2A가 진정한 양자내 성화모 기술이라는 것을. 왕 교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학의 승리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왕 교수와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기가 문제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MIT 세미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외의 주가는 폭락했고 여러 나라에서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반면 삼성에 대한 관심은 폭증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MIT 세미나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리웨이의 조작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며칠 후 이준호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도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공식 도입을 결정했대요. 정말이었어요. 베트남은 물론이고 인도, 싱가포르, 태국까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삼성의 S3S2A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수원 공장을 증설하고 해외에도 공장을 지을 계획이래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융권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위협에 가장 민감한 분야였거든요. 미도리 씨 회사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준호 연구원의 제안이었어요. 사실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회사에 보고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미도리, 한국 기술을 추천한다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나?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으니까요.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회사 임원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MIT에서 공개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우리 고객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입이 결정됐어요. 런던 금융가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 후, 삼성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럽 지사를 확대하고 현지 기술진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도리 씨도 참여해 보시겠어요? 기술 자문으로 말이에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자문역을 맡게 된 거죠.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됐어요. 정말. 어떤 일인데? 양자내 성화모 기술 자문이에요. 삼성이라는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실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수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죠. 미도리 씨, 다시 오셨네요. 이준호 연구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연구실은 예전보다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기술진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글로벌 프로젝트가 됐네요. 미도리 씨 덕분이에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편지를 썼어요. 왕 교수께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발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이 이기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창밖으로 수원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뉴욕에서 봤던 차가운 도시 풍경과는 달랐어요. 편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짜 혁신을 보지 못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스스로 증명됐습니다. 삼성의 S3S2A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것을. 17배 빠른 성능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겠죠. 편견을 버리고 진짜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한국 양자네 성화무 기술 발견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런던 금융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무시했다가 모든 편견이 무너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게다가 그 배후에 숨어있던 중국 기업의 데이터 조작까지. 정말 국제 기술 경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진짜 실력과 세계적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하드웨어 양자네 성화무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보안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니까요. 13분 만에 뚫리던 암호가 한국 기술로는 며칠이 지나도 안전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부터 인도까지 여러 나라가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바로 검증된 실력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국 기술의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